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이제 퇴근 무렵 저녁 시간 다가왔습니다. 한번 또 여러분들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속의 인물, 이게 사우디 왕세자네요.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그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데, 뭐 이 친구 때문에 뭐 아주 주가가 완전 널뛰기라더라고. 그래가지고 방한한다, 한국에 온다, 그런 소식 때문에 뭐 네옴시티라는 관련주가 막 급등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웃겨요. 뭐 더와 엔지니어링이 6.19% 오른 뭐 9,610원에 마감을 했고, 뭐 현대모비엑스, 벳셀, 히림 뭐 이런 데도 강세를 보이고 재밌어. 뭐 크래프톤, 뭐 게임주도 그래.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하여튼 게임주도 큰 폭으로 올랐다. 도대체 뭐 사우디 왕세자랑 게임주하고 뭔 상관이야?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정치권에 따르니까 한국과 사우디는 그 빈살만 왕세자의 그런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는 15일에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그 G20 정상회의, 이 직후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빈살만 왕세자는 710조 원 규모의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재생에너지랑 인공지능을 적용한 최첨단 도시건설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건설, 뭐 게임, 로봇 이런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뭐 현대모비엑스가 뭐 네이버와 함께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보포트를 개발했고, 뭐 네이버가 이 네옴시티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뭐 현대모비엑스도 같이 뭐 주목받고 있고, 토목설계 전문업체 도어 엔지니어링도 뭐 네옴시티 수주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된다. 그리고 경항공기 제조업체인 그 벳셀은 정부 주도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사우디하고 그 도심 항공교통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임주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의 그 투자 기대감에 급등을 했는데, 그 왕세자가 사우디를 2030년까지 게임 강국으로 만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사우디가 게임 강국이야? 전 세계 게임 업체 지분을 공격적으로 현재 사들이고 있다. 그 PIF는 지난 3월 NC소프트 지분 9.26%를 확보해서 2대 주주에 올랐고, 지난 1월에는 일본에 상장된 넥슨 지분 9.14%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친구예요. 하여튼 뭐 돈 보따리 풀려고 한다고 하니까 들썩들썩 하는데, 골 때리는 게 또 뭐냐? 하여튼 이 친구 때문에 이제 관련주가 유동을 쳤어요. 근데 아까 한미 글로벌의 주가가 장중에 13%뭐 급등하더니 장 마감을 1시간 앞둬두고 고점 대비 20% 수직 낙하. 수직 낙하입니다. 그래서 한미 글로벌은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정거래일 종가 42,600원보다 3.4% 하락해가지고 41,150원에 마감을 했네요. 하여튼 뭐 치솟다가 갑자기 수직 낙하를 했어요. 결국 그 고점에서 돌연 그 하락 전환한 주가는 불과 1시간 만에 장중 저점인 38,8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친구가 과연 올 건지 안 올 건지는 상당히 궁금한데, 과연 오겠나? 하여튼 오면은 나름대로 훈풍이 불 것 같습니다. 훈풍이 불 것 같고, 현재 FOMC를 이전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 하루 앞으로 다 왔는데, FOMC가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그 피벗 신호를 이제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증시가 그러니까 반등을 하더라도 섣불리 매수에 나설 거는 아닌 것 같다. 그 일부의 그 FOMC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를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1.65포인트 올라서 2336.87로 거래 마쳤고, 지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1일에서 2일 결리는 그 FOMC를 앞둔 경계감에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매수 나섰어요. 그래서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가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외국인들이 벌써 눈치 깠다.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사들이기 시작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래 아니면은 얘들이 아니다 싶었으면 벌써 다 팔고 난리 쳤겠죠. 이달에도 연준은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경기 침체가 불거지면서 연말에는 그 긴축 강도를 완화하지 않겠냐. 뭐 계속 하다가는 칼 맞을 수도 있어. 니들 조심해야 돼. 최근에 연준 안팎에서는 그 긴축 속도 조절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달 연설을 통해서 영원히 0.75%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경기를 침체에 빠뜨린 것은 피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피해야 한다. 그래서 연준 부의장도 뭐 직접적으로 속도 조절을 언급한 건 아닌데 역시 추가 금리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1일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연준이 이번에는 그 FOMC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그래요. 금리 인상은 과열된 경제를 시키려는 것이지 냉각시키려는 건 아니다. 냉각시키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좋게 보는 것 같아. 여기 또 뭐 경제학과 뭐 교수도 그래요. 50bp도 빠르고 75bp는 진짜 빠른 것이다.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 증시가 피벗 기대감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고 FOMC 결과에 따라서 그런 흐름을 이어가더라도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해라. 설령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핵심 포인트는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공론화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공식화하는지가 여부랍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최근에 나타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다만 추세 반전은 불가능하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그 근거가 경기도나 악화인 만큼 통화정책 안도감 이후에 경기 침체라는 후폭풍을 이제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 조합이 안도 랠리 국면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랠리 국면이 길게 이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증권사도 있어요. 물가와 긴축 전망 후퇴 그리고 실적 고전은 양립할 수 없는 명제다. 긴축과 경기 침체 중 하나의 위험은 대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진짜 저는 궁금해요. 진짜 우리 파월 아저씨 매파로 갈 거냐 비둘기로 갈 거냐 저 사람 입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 3시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아주 또 골 때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